네, 오늘 짱늘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이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자, 이런 장에서 여러분께서 염려하신 점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희 멘토분들께서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나가는 번호 013-3366-0110으로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질문 꼭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오늘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목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우리 코스피 지수는 결국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가 테이퍼링 우려의 내림세로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11.53포인트 하락한 1966.44포인트로 개장했는데요.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도세의 지수는 장중 195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으나 이내 낙폭을 조금 축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장중 한국은행은 12월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지만 증시에 큰 영향은 없었죠.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하락 종목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0.05포인트 하락한 1967.9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3거래일째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죠. 4천억 원 넘게 매도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2,700억 원, 1,400억 원 넘게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 약보합세를 보이다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한 하루였는데요. 업종별로는 하락 업종이 많았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도 약세 종목이 많았는데요. 어떻게 마감되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9포인트 상승한 495.6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보시죠. 개인이 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쌩끌이 매수하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기관은 121억 원, 외국인은 173억 원 매수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이날 역외 환율 상승을 반영해 전날보다 1원 10전 상승한 1,053원 20전으로 출발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글로벌 통화가 복잡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유로화는 랠리를, 엔화는 약세 압력을 받고 있으며 위안화는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미 연준의 테이퍼링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에 달러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우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원 10전 하락한 1,051원에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개입 경계로 1,050원대에 대한 지지력은 유지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실개입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당국 움직임과 전일 2천억 원 이상 순매도한 외국인의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네, 앞으로의 추이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달킴의 수익의 재구성입니다. 먼저 목표 달성 현황부터 짚겠습니다. 네, 김소희 멘토, 정말 잘 달려주고 있죠. 금호타이어 15%, 동성화인테크까지 두 자릿수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자, 그 밖에 종목들도 아주 좋습니다. 10%에 근접하는 종목들이 벌써 여기도 두 개나 있죠. 네, 역시 닭고기는 셉니다. 20.8% 할인, 20.8%면은 요즘 상에서 정말 대단한 수익이죠. 네, 그 밖에 최근 들어서 추천받은 종목들도 10%를 향해 달려가는 종목들이 꽤나 눈에 띕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과 정보들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김선임 멘토 만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익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오늘도 장이 많이 또 빠집니다. 또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잘 좀 대응해야 될 그런 시기예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점은요. 공포를 즐겨야 되는 그런 시점이 또 올 수도 있지 않았나, 오지 않았나 라는 조금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오늘 확실하게 이 외인들의 매도세 엄청납니다. 하지만 기관들의 매수세
같이 진행이 됐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관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조금 이따가요. 자, 내 종목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제 종목, 여기 시청자의 종목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청자님들 많이 빠지고 있나요? 오르고 있나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다음 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013-3366에 0110번입니다. 013-3366에 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지금 바로 상담해드립니다. 그리고 미처 상담해드리지 못한 분들 제가 어제도 보내드렸죠. 어제 늦게까지 다 보내드렸습니다. 문자로 답장해드리고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서 문자 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저는요, 30분까지만 온 문자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30분까지예요. 그래서 천천히 작성하셔가지고 보내주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오늘 얘기를 조금 하기 전에요. 오늘 살짝 손절가를 터치한 다음에 다시 올라온 종목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홀딩 중이었는데 대정화금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제가 가치주로서 조금 길게 가져가도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 수급적인 부분도 조금 굉장히 양호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손절가 제가 10,000원을 잡았는데요. 살짝 터치하고 다시 올라오긴 했습니다. 이 종목 정리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가져가 볼 거고요. 이유는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지금 유보금 굉장히 많고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가치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승 가능성, 지금의 가격대가 저점 바닥이기 때문에 굳이 정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가져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살짝 터치했지만서도 가져간다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오늘 장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오늘 코스닥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코스닥 바닥 확인 판단됐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오늘 코스닥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플러스로 마감을 합니다. 외인들과 기관에 오랜만에 강한 매수가 들어오네요. 자, 외인들이요, 오늘 177억, 기관들이 121억 매수가,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플러스 코스피 대비해서 큰 폭의 상승을, 코스피는 떨어졌죠? 상승을 좀 가져왔습니다. 자, 코스닥의 조금 차트 흐름을 볼게요. 코스닥이 지금 어떻게 움직일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주봉으로 살펴볼게요. 자, 코스닥의 지금 현상을 보자면요, 크게 지금 차트 흐름 자체가 조금 2주 동안 크게 좀 급락하는 흐름 자체가 나타나주면서 좀 많이 빠졌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포인트들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냐? 라인을 좀 판단하자면요, 지금 라인 자체에서 조금 거의 아예 바닥권 라인으로 판단되는, 아예 끝자락 부분으로 판단되는 라인들이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거의 바닥이란 부분, 코스피였네요. 이상합니다. 안 바뀌죠? 바닥이란 부분을 판단할 수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코스피를 봤네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가 흐름 자체가 역시나 마찬가지 라인 이어보자면요, 이 부분 자체 거의 바닥이라고 인식이 될 정도로 많이 빠져있는 모습이에요. 자,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 판단하신다면은 충분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자, 500포인트 아래 부분에서 기관들, 외인들 강한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걱정 마시고서 여러분,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요?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계속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자가 왔어요. 이 종목 살펴보고서 제가 오늘 수급 100점주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더존비존이 왔습니다. 볼게요. 매수하고 싶은데 가격 제시와 대응 부탁드립니다. 보겠습니다. 문자 주신 5345님 문자 감사드립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더존비존 매수를 하시고 싶으세요? 월봉 보겠습니다. 일봉 보겠습니다. 오늘 2% 정도 밀립니다. 이 종목 제가 추천을 좀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거의 지금 가격대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자면요, 이 종목 왜 추천을 드렸냐면요, 잘 아시다시피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린 겁니다. 자, 수량으로 볼까요? 단주로 볼게요. 자, 오늘 기간 매수가 역시나 또 들어왔습니다. 그쵸? 중요한 포인트는 한 달 동안 기관들이 78만 7천 주를 매수를 했어요. 연기금이 40만 주, 투신 9만 주, 여러가지 기타 금융 쪽에서 대부분의 기관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자, 외인들은요, 지속적으로 팔고 나갔지만 그래도 기관의 강매수로 개인의 물량을 빼먹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주가가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약간 그 외인들, 이전에 샀던 물량들, 조금의 차익 실현 물량이 아니라,
가격대 올라와서 그냥 터는 겁니다. 매수한 가격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에서 매수한 가격까지 왔기 때문에 털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기관들이 소화를 시키는 과정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크게 걱정 마시고 지금 현재가 부근도 매수 가능합니다. 매수하시면 되고요. 꾸준하게 실적이 좀 크게 좋아지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연기금 매수 한번 하고 있는 거 한번 믿어보시고서 같이 한번 조금 중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걱정 마시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수급 100점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수급 100점주 5가지 종목입니다. CJ ENM, SM, 테스, 유진테크, 로만선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 기업들이 많죠. 시장 상황에서 코스피 기업들의 외인들 매도세가 오늘 완전 투매성,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기업이 많았다는 거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CJ ENM입니다. CJ ENM이요. 제가 몇 번 좀 들고 왔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3.4% 급등을 합니다. 21선 위에서 안 빠지는 종목이에요. 자, 수급 보겠습니다. CJ ENM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수급. 기관들이 오늘 저도 지금 보는 겁니다. 10만 주 매수 강하게 잡히네요. 정말 많은 물량 기관들이 매수를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외인들도 19,000주 이상, 또 이틀 동안 강매수,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해서 기관들이 한 달 동안 매수한 물량이 35만 주. 다시 연기금 매수 시작, 투신권 꾸준하다. 차트상에서도 다시 이 바닥권, 단기 바닥권 확인을 하면서 포인트 반등 주는 포인트가 오늘 나와주네요. 걱정 마시고서 역시나 관심권에 두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내일 추가적인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 높지 않나 이렇게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여러 번 수익 실현했던 종목이에요. SM이에요. 오늘 1% 이상 올라갑니다. 잘 가고 있어요. 자, 수급 볼게요. 자, 오늘 SM 수급입니다. 기관들이 33,000주 매수 들어오네요. 강매수고요. 기관들 3일 연속 외인들 800주 매도 나간 거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 판단되네요. 중요한 포인트, 개인들이 지금 8일째 연속 빠져나가는 물량 외인들과 기관들이 잘 흡수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 흐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잘 상승해주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이 지금 단기적인 박스권 부분인데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종목도 조금 더 한번 레벨업 할 수 있는 계단식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관심 가지시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이거 손절친 종목이죠, 여러분. 테스입니다. 오늘 7% 급등합니다. 7.2% 급등해서 마감했습니다. 제가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빠진 게 안타깝지만서도 시장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관들이요 82,000주 매수가 들어옵니다. 엄청난 물량이에요. 한 달 동안 이렇게 많은 물량 들어온 적이 없어요. 외인들도 16,000주 매수. 그러니까 기관들이 최근에 싸그리 매수가 들어간 거. 최근 요 손절 쳤던 이 라인 약간의 조금 매도세 나와주면서 빠졌었는데 안타깝지만 그때 정리가 됐고요. 이제 뭐 지금 봐도 다시 한번 수급이 불러 일으켜지면서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역시나 주가 흐름도 다시 21선 위로 안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좋은 종목이고요. 제가 매수 추천드렸다가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잘 들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 역시나 가능하다. 저는 코스닥이 좀 살아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장비주도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문자 주십시오. 문자가 또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몇 장이 들어왔네요. 요거 다는 못 봐드립니다. 몇 개만 봐드리고요. 제가 30분까지 온 문자에 대해서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아셨죠? 그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릴게요. 천천히 보내시면 됩니다. 자, 9144님께서요.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공모주로 들어가셨나요? 어떻게 되셨나요? 기차, 철도 이런 거 관련주인데 저는 사실 이래요. 제 개인적인 소견이기도 한데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상장하고 나서부터 보통 저는 한 6개월 이전, 6개월도 안 된 종목들은 저는 손을 잘 안 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리를 안 잡고 또 하나 그 묶여있는 보호 예수되어 있는 물량들이 보통 6개월 정도 때 가장 많이 나와요. 1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보호 예수가 풀리잖아요. 그때 6개월 때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우려감이 있어서 저는 잘 사질 않는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회사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정말 좋은 회사인데 최근에 역시나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조금 수급적인 부분 기관들의 물량 자체가 좀 많이 풀려주고 있는 거. 뭐 연기금 사고 있긴 한데요. 어느 정도 바닥이란 인식이기 때문에 최근 이 포인트에서 사고 있는 모습은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시려면은요. 천천히 분할 매수로 이 종목은요. 최소한 5번 이상은 나눠 사셔야 돼요. 한 달 동안 천천히.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눠 사셔야 됩니다. 아셨죠? 일주일에 한 번씩 좀 빠지는 날마다 한 번씩 사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라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요. 홀딩 하십시오. 어느 정도 좀 바닥이 인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흐름이고 수급이 보이고 차트상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시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크지 않으시다면 20%까지는 가능하다 좀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하이텍팜입니다. 8501님께서 보내주셨어요. 15,700원에 43%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15,700원 라인 좀 차트를 볼게요. 15,700원 라인이면요. 요 포인트예요. 뭐 이때 매수하셨나요? 언젠진 모르겠습니다. 요 라인이 좀 잡히네요. 매수를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하이텍팜 갈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가격대 구간 차트상 분석부터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올해 차트입니다. 바닥 라인 볼게요. 요 포인트가 잡히네요. 그쵸? 여기가 바닥 라인으로 인식이 좀 되고 있는 모양새가 잡히죠. 그쵸? 자, 요 포인트. 한 13,000원 구간이에요. 자, 그럼 13,000원 구간을 보통은 깨지 않으면서 지켜줬고, 크게 빠져봤자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면, 가장 많이 빠져도 12,500원 라인 정도까지는 다시 바로 그날 종가로 올려놨거든요. 지금 시점부터 해서 크게 빠지더라도 12,500원 내외로의 빠졌다가 상승폭이 나와준다면은 어디까지, 차트상의 분석입니다. 어디까지 매수가 이상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눈에 좀 들어와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하나 더 걸리적거리는 게 뭐가 있을까? 자, 수급은 안 들어오고 있네요. 같이 봐야 될 게 실적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하이텍팜 실적을 좀 살펴보자면요. 이 종목 보겠습니다. 매출액 뭐 양호하네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양호하고요. 당기순이익도 양호합니다. 바닥 찍고 다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유하시고요. 매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흐름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걱정 마시라고 제가 그 전까지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셨죠? 잘 판단하시고 대응 부탁드립니다. 빠르게 한 종만 보겠습니다. 마지막 볼게요. SGNG가 나왔네요. SGNG. 자, SGNG 오늘 4.5% 빠졌습니다. 아이고, 차트 많이 밀렸네요. 언제 이렇게 밀렸죠? 매수가가요, 3,590원.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이 종목도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새 이렇게 많이 좀 밀려있네요. 안 좋겠습니다. 좀 불안합니다.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왜 이렇게 빠지죠? 4분기 실적이 좀 불안한가요? 제가 이 종목 실적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좀 볼게요. 실적 굉장히 양호한데요. 많이 밀리네요. 죄송합니다. 큰 이유 자체는 좀 없는 것 같고요. 조금 좀 기다려보자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너무 많이 빠지고 있어서 이 종목 당장에 좀 매수는 좀 하지 않으시는 거. 조금 빠져나오시고 난 이후에 주봉 보니까 주봉에 바닥은 걸렸는데 조금 반등 주면서 다시 한 6,700원 이상까지 올라올 때 주봉상 조금 빨간불 들어올 때 좀 다시 들어가시는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요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좀 위험하기 때문에 약간 좀 빠져나오신 이후에 들어가세요. 혹시 모를 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주의를 요한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약간 좀 비중을 줄이시던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문자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30분까지만 오신 문자에 대해서 제가 문자로 답장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입니다. 유진테크예요. 자, 유진테크입니다. 유진테크 오늘 2.4% 급등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퍼펙트하네요. 자, 기관들 87,000주, 기관들 계속 매수해주면서요. 외인과 개인 물량 끌어주고 있다. 관심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 같이 테스랑 같이 급등했어요. 그쵸?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볼게요. 자, 로만선입니다. 로만선인데요. 자,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게 오늘 아침에 추천드리긴 했는데 가지고 난 이유가 바로 수급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실적이에요. 4분기 실적 굉장히 좋고요. 뭐죠? JST나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네, 보석, 목걸이 이런 거, 브랜드 잘 팔리고 있고요. 4분기 성수기입니다. 그리고 실적 굉장히 잘 나옵니다. 수급을 그래서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는 거에서 조금 더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추천주는요. 아까 제가 후딱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간 종목이에요. 일부러 그랬습니다. 자, 유진테크입니다. 유진테크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2.4% 급등하는데 차트상의 흐름 자체도요. 지금 고점 영역을 뚫고 올라가는 포인트들을 지금 보이려고 하는 모습. 이때 영역이랑은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다릅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이 지금 들어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제가 노리는 거고요. 수급 역시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히 많은 물량이 투신권, 연기금, 보험, 금융투자, 사모펀드 다 들어옵니다. 기관이 그냥 쌍끌이 매수하고 있어요. 실적 역시나 어느 정도 바닥 확인하면서 4분기부터 돌아올 가능성 큰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걱정 마시고 보시고요. 삼성 하이닉스 쪽으로 대박 수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상승 가져오리라고 판단됩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한번 매수해보시면 좋은 종목이라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유진테크 말씀을 드려봤고요. 내일 또 다른 양호한 수급 100점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수달킴의 수익의 재구성을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주신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테크에 대해서 16,500원에서 17,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목표가 18,000, 손절가 16,000원 등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계속해서 수익률 드림팀 시즌1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013-3366-0110으로 문자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멘토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12월 1주차 수익률 점검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터치한 것들도 목표가 달성한 것들이 지금 현재 반영이 돼 있는 것입니다. 한스바이오메드 손절가 터치를 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9%로 고정이 돼 있고 KTS 역시 목표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현재 고정돼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인프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내일장팀이 18.8%로 오늘장팀을 압도적으로 누른 것에 반해서 12월 2주차에서는 오늘장팀이 현재 3.4% 수익으로 내일장팀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네 번째 대결을 또 이어갈 두 분이십니다.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과 JB스탁의 이현진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이 준비하신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은 아모레 퍼시픽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현진 전문가는 우리 산업을 준비하셨군요.
네, 자 먼저 정태근 팀장님의 아모레퍼시픽 기업 설명부터 듣겠습니다. 네, 지난주 한국콜마홀딩스에 이어서 이번 주도 좀 화장품 관련주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뭐 그쪽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뭐 동일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보도가 나왔던 부분도 좀 인용을 하게 되면서 아시아 지역 내에서 뭐 한류 영향으로 인한 한국 화장품 인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2012년도 같은 경우에 화장품 수출액이 처음으로 수입액을 뒤집게 되면서 수출 화장품 수출에 대한 흑자가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향후에도 뭐 계속해서 그 아시아 쪽 같은 게 중국에서 뭐 아시아 쪽 같은 경우에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인기는 계속해서 좀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같은 경우 저가 제품이었던 공세가 조금 상당히 뭐 셌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어떤 그 상품의 질이라든지 그리고 가격 경쟁력 그리고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이제 대형업체들 쪽으로 옮겨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지금 북미, 서유럽,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국, 일본 5개 권역에서 현재 사업을 현재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쪽에서 활로를 이제 뚫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이 그 중에서도 중국이라든지 그리고 미주 그리고 프랑스를 3대 축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현재 집중해 나가고 있는데요. 2012년도 같은 경우에 뭐 해외 매출이 4,430억 정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 증가를 했었고요. 그중에서 중국 매출 비중이 한 60% 정도 차지를 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매출이 한 2,741억 정도 기록을 하게 되면서 마찬가지 전년 대비 30% 넘는 현재 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고요. 뭐 상반기 2,700억 정도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 상반기 수준만 달성을 하더라도 5천억이 넘는 해외 매출이 발생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외 매출은 뭐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입증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 같은 한국콜마 같은 경우 중국 쪽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모레퍼시픽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일단 2014년 완공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 상하이에 아시안 뷰티 생산 연구기지를 현재 신축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 공장이 생산 연구기지가 신축이 되게 된다면은 뭐 제품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개 정도 생산 능력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중국 시장 공략은 좀 더 가속화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중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 쪽도 좀 보게 된다면은 2003년 그 뉴욕 소에 플래그십 스토어 방식을 오픈하고 난 이후에 뭐 메이시스 백화점이라든지 현재 주요 백화점에 지금 이제 그 공략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41개 미주 전역에 41개 정도의 백화점에 이제 공략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브랜드가 그 한방 브랜드인 설화수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판로를 넓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뿐만 아니라 북미 쪽에서도 충분히 사업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장품뿐만 아니라 지금 향수 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1997년도에 그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고 난 뒤에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럭셔리 향수 브랜드인 아니쿠딸이라는 제품을 인수하고 난 이후에 해외 향수 시장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한 우물만 파서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지금 우뚝 서고 있는 기업이죠. 자, 이 아모레퍼시픽을 정태은 팀장이 추천을 하셨는데요. 화장품 네. 어디 거 쓰십니까? 혹시? 저는 뭐 여기저기 거 많이 씁니다. LG상한 거 썼다가 그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어머님 가끔씩 설화수 사드리고요. 네. 그래서 뭐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머니 사드리고 같이 쓰는 이런 대단합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네, 좀 많이 비쌉니다. 이게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97만 6천 원 정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좀 개인들이 접근하기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뭐 상승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9개월 만에 지금 95만 원을 돌파를 제가 보기엔 뭐 돌파를 했다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95만 원 돌파를 하게 되면서 뭐 기술적으로 좀 더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를 저는 96만 원에서 98만 원 정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일단 110만 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94만 원 설정을 하고 다음 주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산업에 대한 이현진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이제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조 부품을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이제 회사인데요. 이제 현대모비스나 현대자동차 그룹 외에 이제 비스테온, 델파이, 덴소나 뭐 글로벌 부품 업체까지 이제 주요 벤더로 이제 지금 공급 중인 그런 회사고요. 뭐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 테마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뭐 같이 이제 껴서 들어오긴 했지만 일단은 전기차에 대해서 일단은 좀 저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그러니까 전기차가 이제 테마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전기차가 과연 실적 위주의 어떤 그 성장성 있는 회사로
성장성 있는 그런 사업으로 넘어가려면은 실질적인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기차 보조금이 지금, 정부에서 지금 들어오는 게 지금 6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800만 원 정도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올해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2,300만 원 정도 지금 전기차에 대한 지원이 나오고 있고, 지금 올해는 한 지금 160대 정도, 지금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제 내년에는 한 500대 정도 지금 계획으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이제 테마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서울 반도체도 옛날에는 그냥 테마주 중에 하나였는데, LED 테마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크게 부각되면서 이제 추세적인 형태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움직였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예전 같은 경우에 뭐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그냥 게임 테마주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완전히 거대 기업이 되는 그런 형태로 보실 수가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자동차 테마 중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진짜 실적이 나오냐, 그런 걸 좀 파악해 주신다고 하면 아마 우리 산업이 그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가져와 나와봤고요. 그다음에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전기차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좀 파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 전기차 업체가 한국 진출 소식이 지금 계속적으로 들리고 있는데, 이제 BMW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전용 모델인 i3를 지금 내년 5월에 지금 제주도 판매 지금 예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닛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 이제 리프라는 모델이 지금 제주도에 지금 출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 형태에서 지금 실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지금 과도기적인 거라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요 종목이 우리 산업이 어디서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냐 좀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조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나오긴 하지만, 일단 전기차 부분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테슬라의 그 PTC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고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이제 히터의 부품 중에 하나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 S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차기 모델인 테슬라 X까지도 지금 전기차 부품을 지금 그러니까 납품 계획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간 실적을 보시면 이게 테마주라고만 볼 수가 없다는 걸 좀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 이 연간 실적 자체가 이제 뭐 영업이익이 30억대, 90억대, 130억대, 그리고 올해는 이제 170억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형태로, 테마주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적자가 나는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그렇게 영업이익이 좋지 않은 기업들이 많이 껴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실제로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전기차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금 같이 테마로 엮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해서 기업 설명 듣고요. 못다 하신 설명은 가격 설명에 살짝 그냥 끼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매수가랑 손절가랑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는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니까 단기적인 매매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요 부분에서 지금 기관이 맨 처음에 저점을 받아주는 형태가 좀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이 갈색 부분이 지금 기관이 지금 들어오는 그런 형태인데, 한번 보시면은 이제 기관들이 저점을 한번 받아줬고,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한 10봉 정도, 그러니까 한 10여일 정도, 거래일수 한 10여일 정도 동안 계속적으로 외국인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이 이제 10,000원에서 11,000원대 사이 정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가격이 만들어질 그런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매수가는 10,000원에서 1,300원 정도 사이, 그러니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요 10,000원을 깰 때, 그러니까 9,700원 정도까지 낮춰놨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11,000원을 돌파한다고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000원대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이제 서로 한번 주거니 받거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태훈 팀장의 질문입니다. 네. 일단 뭐 우리 산업을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뭐 그 해외 쪽 모멘텀 보시는 게 아니라 그 국내 쪽 모멘텀 보시는 거죠. 예, 일단. 예. 그러면 아까 그 제주도 얘기를 하셨는데, 제주도 얘기하시면서 BMW i3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은 그 종목 설명을 하실 때, 그 PTC 히터, 예열 난방장치 PTC 히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테슬라에 공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테슬라가 제주도 쪽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아까 PTC 히터 뭐 부품 해가지고 수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말씀하신 건 BMW i3거든요. 그럼 BMW i3가 제주도에 진출하면 실적으로 부품 납품이 없고요. 네, 그렇다면은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 떨어지고, 실적 주부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아직 테마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BMW i3의 그 삼성 SDI가 배터리를 이제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BMW i3가 제주도에 들어온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산업보다는 삼성 SDI가 수혜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실적보다는 테마주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뭐 연관성은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실적이랑 테마 일단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이 회사 실적부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최근 연간 실적인데 보시면 이걸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 2010년부터 그러니까 테마주로 지금 상승한 그런 종목이 아니고 원래 기본적으로 일단은 공조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면서 이미 실적은 2010년, 그러니까 이 앞에서도 계속 이제 증가했었겠지만, 영업이익이 지금 30억, 90억, 130억, 그러니까 매출액은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했었고, 영업이익도 당연히 이제 같이 증가하는 이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이미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냥 그 부품이 그냥 전기차에 들어간다 해서 그냥 테마 형태로 그냥 들어가셨다고 생각하면 좋고, 이제 다른 테마주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도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뭐 코디에스나 뭐 이런 뭐 상신 EDP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추세가 하락하다가 오늘 반등 나오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고 오히려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테마로 움직이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테마에서 좀 벗어나지 않았나. 네, 아주 그냥 송곳 같은 질문에 대해서 잘 막아내셨고요. 자, 이번에 한번 반대로 한번 날려보시죠. 사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이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이 많이 매집을 하고 있어서 이게 연말에 어떻게 보면 윈도우 드레싱을 이런 그 화장품 종목으로 하려고 하지 않나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종목도 이렇게 잘 가지고 오셔가지고 사실 기술적으로나 좀 기본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전문가로서 추천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그냥 질문을 하자면은 일단은 이게 이제 해외 쪽 모멘텀을 아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환율에 대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뭐 환율 뭐 상당히 중요하죠. 일단 뭐 환율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 뭐 자동차 섹터만큼 이렇게 환율이 부각이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뭐 환전이란 부분을 보게 된다면 분명히 환율 피해는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좀 전에 제가 중국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말씀드릴 때 중국 상하이에 연구단지 만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뭐 중국 쪽 매출 같은 경우 중국 쪽 매출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수출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해외 해외 전진기를 해야 되나요? 하여튼 해외 전진기에서 그 해외 공장에서 나가는 물품들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환율의 어떤 타격은 좀 떨어진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뭐 불가피하게 뭐 장점이다 될 수 있는 부분이 중국 쪽 매출이 크기 때문에 뭐 엔이라든지 뭐 달러에 대한 환율 흐름보다는 위안화 대비해서 그 환율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위안화 리스크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환율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질문 한 번은 좀 아쉽죠? 자, 두 번째 한번 질문을 주관이 바꿔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업 같은 경우 어떤 핵심을 확실하게 말씀을 주신다는 게 전기차 맞죠? 그 테마가 좀 엮였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사실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근데 아까 전에 그 회사 설명할 때 이 회사 실적으로 하고 있는 뭐 공조장치에 대한 어떤 부품들 쪽보다는 아무래도 전기차 쪽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뭐 전기차 보조금이라든지 뭐 제주도 그리고 BMW i3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전기차 쪽으로밖에 얘기가 저는 안 들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일단 공조장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 납품차가 어딘지는 아시죠? 현대모비스하고 만도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보셔야 될 부분은 현대모비스하고 만도 쪽으로 2차 그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현대모비스 만도 쪽을 보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전방산업을 좀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차가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기차가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공조장치 부품을 보신다면은 우리 산업의 2014년도 매출 부분이란지는 실적 가이던스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그건 이제 나와 있는 상태만 제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2014년이요. 2014년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한 200,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200억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FM 가이드 참고하신 건가요? 어제 기존에 나와 있는 거 그냥 보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자체적으로 조금 뭐 어느 부분이 돋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신 분 없나요? 이 회사에서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공조장치 관련 부품이 지금 중국하고 인도하고 슬로바키아 공장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장차 아까 전에 그 화장품 여쭤볼 때 환율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본다면 화장품보다는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자동차 부품이기 때문에 해외 쪽 전지인 기지가 많긴 하지만은 자동차 섹터를 봤을 때 환율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차피 환율 리스크를 탈피하기 위해서 어떤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어떤 전략들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반영했을 경우에 실적 반영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실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환율 같은 것까지 계산을 해버리면은 이제 더 이제 좋겠지만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지 간에 이제 모든 재료는 사실은 저희가 아무리 전문가라 그래도 사실은 정보를 만들어내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 회사가 내년에 얼마 나올지를 얘기를 해줘야 저희가 분석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사실 정보력을 따지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기관이 받아줬고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보다 외국인이나 기관이 훨씬 더 정보력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종목이 주가상으로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실적은 어차피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럼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1회차 같은 경우에 공수장치 관련 부품 중에 클러치 코일이라는 이제 액추에이터 있잖아요. 지금 글로벌 점유율이 28%잖아요. 네네. 그럼 뭐 2014년도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요 점유율이 한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 클러치 코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구리를 썼었는데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알루미늄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단가도 훨씬 더 낮아진 상태고 그다음에 원래 구리라는 제품이 원래 되게 비쌌잖아요. 알루미늄에 비하면 한 3배 정도 비쌌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알루미늄을 바꾸면서 이제 훨씬 더 이제 원가나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환율 위험인데, 구리가 이제 높게 올라가게 되면 달러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알루미늄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 회사의 점유율이 어느 정도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원가를 더 낮췄기 때문에, 지금 상황보다는 더 높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또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아까 원달러 환율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을 때, 사실은 그때 가격이 안 떨어지니까 이슈화가 안 됐었는데, 나중에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가 같이 떨어지니까 그때 이제 원달러 환율 얘기 막 나왔거든.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도 이 종목이 주가가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 해외 쪽 모멘텀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닌가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원달러 환율, 만약에 이 회사가 해외 쪽 모멘텀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신다고 하면은 원달러 환율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주가 하락할 때 다시 이슈화 되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문제는 안 되고 있지만 나중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정태현 팀장께서 워낙 좀 세게 공격을 하셨는데, 정태현 팀장한테 좀 하시고 싶은 질문이나 뭐 좀 그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종목이 계속적으로 이제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지금 6일 정도 저희가 거래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종목은 사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저항대에서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는 건 돌파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서 나왔던 뭐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가격적으로 좀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좋은 종목을 시켜드리는 거로서는 충분히 저도 이제 동의를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저희가 모멘텀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니까 이 자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제 생각에는 좋은 종목보다는 내일 갈 종목이 사실 더 유리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좀 기술적인 부분이 좀 더 중점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항상 이제 기본적인 부분은 워낙 또 많이 하시니까. 예. 그 동국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번에. 그 전에도 뭐 좋은 종목들 계속 추천해 주셔가지고. 동국제강을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렇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다 좋은 종목들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동국제강은 거기서 벗어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그것도 좋은 종목인데 기술적으로 좀 약하지 않았냐 그런 거죠. 지금도 이제 계속 가지고 나오시는 종목들이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종목이고 모멘텀도 다 살아있긴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저희가 일주일 정도밖에 이제 종목을 오늘 만약에 잡는다고 쳐도 다음 주 금요일까지밖에 못 갖고 가니까. 근데 그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국콜마홀딩스 기억나시죠? 지난주 거. 근데 아까 제가 수익률을 자세히 못 봤는데, 뭐 6%인가?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한국콜마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줄만 보고 가격이 나온 건 아니에요. 길게 보고 나왔는데, 나오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좋은 현상이 발생되다 보니까 쭉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 성과를 위해서 내는 것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건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이
일주일만 단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도 갖고 갈 수 있나 못 갖고 있나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관점에서 본다면은 뭐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우리산업이 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아무래도 뭐 아모레퍼시픽은 뭐 기업 자체가 워낙 우량한 대기업이고 요즘 뭐 갑을 논란 뭐 그런 거 이외에는 별로 흠잡을 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이 시기적으로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일주일만 어떤 수익을 걷어낼 수 있는가 그런 투자적인 측면에서의 우려감에 대한 전달을 들어봤고요. 우리 산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커나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태근 팀장의 적극적인 공세가 이루어진 그런 형국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태근, 이현진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오늘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우리 산업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두 종목 모두 높은 수익 잘 거둬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좀 늦었습니다. 하얀 눈이 많이 내려오고요. 시장 자체는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마음을 상당히 아프게 만들었는데, 지수부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 한번 같이 보시면, 어느 정도 제가 어제 종목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조금 더 빠질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행히, 제가 좋아하는 바로 하단 밴드에 다시 한 번 더 지지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저는 일단은 인덱스 쪽으로 어느 정도 접근을 해봤다는 거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시장에서는 좀 더 가파른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대부분의 손절 라인을 지나치는 모습들도 보셨을 거예요. 자, 이 시련 자체가 내일은 좀 더 큰 희망으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목 추천은 준비를 해왔고요. 문자를 제가 다 연락을 못 드렸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오늘 상당히 많은 문자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처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좀 부족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문자를 보내놓으시면 제가 따로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오늘 어떤 종목군 있는지 간추려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들은 보지는 못할 것 같고요. 하이트 진로 한번 볼게요. 하이트 진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이트 진로 한번 보시면 주가 자체가 빠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부근에서 한번 우리가 본다면 지금 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배당주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게 바로 하이트 진로였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배당 매력이 감소되었다. 그런 이유로 지금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하이트 진로와 마찬가지로 KT 같은 종목군도 배당주였지만 배당 금액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더 인지를 하시고 자, 시청자분들 중에 배당을 노리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하이트 진로 그리고 KT는 배당주에서 제외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패턴과는 조금 다른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진격주만 한 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한글과 컴퓨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있는 한글 오피스죠. 한글 오피스 자체가 상당히 판매량 자체가 늘어나면서 지금은 주가도 크게 견인하는 모습이고 3분기도 긍정적인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4분기도 또한 기대되는 실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는 바고 아시다시피
애플의 아이패드가 많이 팔리거나 아니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많이 팔리거나 상관없이 한컴 오피스는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유념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회사별 발주 자체가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 자체는 지금 한국의 컴퓨터가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한국의 컴퓨터 차트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차트 한번 보시면 중요한 가격대는 22,200원 밴드였죠. 그리고 하단 자체는 19,200원, 그리고 상단 밴드는 29,000원에 분포를 하는 이 밴드 3개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하단 밴드 자체를 터치하면서 다시 한번 더 지지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지수와 한번 연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수는 반등이 약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컴퓨터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추가적인 상승이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착안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9,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18,7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2,000원까지 1차적으로 홀딩하시는 그런 관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을 오늘 진행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진격주도 많이 살펴보지 못했는데 종목 추천은 유일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안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제 분명히 시장은 좀 더 빠질 수 있다. 그만큼 우리는 열어놓고 난 다음에 하루는 관망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다시 거기에 대한 여유금을 오늘 내일 시장에서는 좀 더 큰 수익으로 보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보고요. 시청자 여러분, 어차피 공포에 실린 국면에서 먼저 선취하는 자만이 수익을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서 좋은 종목군을 찾아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컴퓨터 진격 앞으로! 네, 자, 오늘 장 내일장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 경기 지역에 굉장히 좀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귀갓길에 각별히 조심해서 살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